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스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네이처스이 주 초반에 3.8% 내려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바이오 쪽이 주 초반에 괜찮았죠. 바이오 쪽이 전체 시장을 그래도 어려운 시장 하에서 좀 코스닥 지수를 올리는 그런 섹터 부시를 했는데 네이처스는 이제 그것을 편성하지 못했어요. 물론 식약처 항소건이 뒤늦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없지는 않지만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할 하고 있는가. 요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 전망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가 승부주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참 어려우신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텔방에서 실시간 정보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예,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참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았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이와 같은 식으로 좀 펩트론 같은 경우도 상한가 찍고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훨씬 낫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 다시 급락하고 이쪽은 요즘 안 됩니다. 그죠?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 썩은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진 않습니다. 반도체도.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이처스에는 좀 모멘텀을 좀 살려서 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고비에서 식약처 항소건이 이제 태클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FDA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단 항소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항소가 들어와서 자, 요 항소건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좀 단기전으로 이게 끝나질 않고 중장기전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결국은 프리비에이레이 미팅을 신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회신이 와야 될 것이고요. 또 회신이 오면은 미팅 패키지를 제출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9월 말경에 미팅을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네이처스 나 회장의 일단 생각입니다. 근데 신청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어떤 그 회신이라든가 패키지 제출 이런 건에서 뭔가 이제 좀 걸림돌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그 호재료의 어떤 공백을 나타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이 제대로 순항을 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는데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끔은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은 좀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떤 확실한 화끈한 재료의 어떤 공백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건들이 좀 주가를 누르는 것 같고요. 공매나 대차 외인들 노름도 역시 압박을 좀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대차 잔고가 22만 주나 증가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꼬리가 조인트 스템 허가건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만 일단 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걸 누르는 그런 패턴에 수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한 2만 주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이 2만 9천 주 샀다고 나왔는데 기관이 12,000주 팔고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이건 의미가 없는 수치이고 공매도 같은 경우 보면은 여전히 이제 나오기는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공매도 잔고만 안 늘어나면은 좋은데 우리가 대차도 좀 봐야 됩니다. 그죠? 네, 대차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524만 주가 7월 8일 현재 대차 잔고였죠. 네, 그랬다가 한 20여일 후에 628만 주로 한 100만 주 가량이 좀 늘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 보시면 공매도 잔고는 지금 현재 이거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죠. 공매도 잔고는 보니까 329만 주.
그리고 한 달 전에 194만 주. 그러니까 한 135만 주 정도 공매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매도 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매도량이 많다 하더라도 공매 잔고가 크게 변화가 없거나 대차가 크게 변화가 없으면 이건 나쁠 거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공매도량이 많은데 공매도 잔고가 지금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차 잔고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찜찜해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의 단기적인 치고받고 매매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량만 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너무 압박 요소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공매도 잔고하고 대차 잔고하고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자꾸 주가를 좀 누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인 공매도 세력이라는 애들이 네이처3 조인트 스템 사실 허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을 해서 자꾸 눌러버려요. 공매나 대차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FDA에서 조인트 스템이 허가받는 데 대한 기대는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공매나 대차 같은 애들이 이렇게 그 농간질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끈한 재료는 이제 미팅 날짜가 딱 잡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그거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재료가 공백이란 말이에요. 시약처 항소권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뭐 항소가 나온다 해서 우리가 이걸 심각한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 심사 정도 안 돼도 상관없고 FDA 허가만 얻으면 돼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그 동지 패션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야, 이거 지금 일단 2만 원대 라인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뭐 이런 2만 원대 라인까지 다시 좀 무너져 버린다면은 우리가 다시 되산다는 전제하에 팔았다가 다시 이제 이런 타이밍을 보는 것도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배경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데 좀 흔들릴 상황에서는 제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좀 기대를 갖고 갈 때는 가자.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게 진정한 판단이죠. 그게 진정한 판단입니다. 자꾸 뭐 팔이 안으로 굽는 얘기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판단이 아니라 아첨이죠, 아첨.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런 정도 라인은 최소한 유지를 하면서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이 기준이 좀 깨지는 패턴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건도 일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엄청 물려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제가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또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암묵적으로 지금 주가를 누르는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죠. FDA 임상권 보고 가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여하튼 실적 발표가 돼야 오히려 이슈나 조인트 스탬권이 더 강하게 먹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작용이 좀 단속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시세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고 중간중간 이제 변화되는 변수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잘 해서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이처3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3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승부조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조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위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